ABCD의 한 변의 길이가 6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두 점 A, B의 X 좌표는 같다고 합니다. 우선 A의 X 좌표값을 A로 두게 되면 대문자 A, 소문자 A로 두게 되면 스몰 A? 스몰 A로 두게 되면 A는 Y는 X, 4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므로 A의 Y 좌표값은 4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의 좌표값은 A, 4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의 X 좌표값을 구하게 되면 C의 X 좌표값은 A의 X 좌표값을 스몰 a라고 할 때 C는 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가 6이므로 A의 X 좌표값은 A에서 6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 좌표값은 A보다 6만큼 밑에 있으므로 4A-6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또한 C는 Y는 4분의 1 X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Y는 4분의 1 X를 대입하게 되면 4A-6은 4분의 1 괄호 열고 A 플러스 6 괄호 닫고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4를 곱하여 분모를 없애게 되면 16A-24는 A 플러스 6, 15A는 30,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A의 좌표값인 A, 4의 스몰 A, 4A에 2를 대입하게 되면 A의 좌표값은 2, 8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 그래프는 제1사분면 위에 있으므로 모두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그 아래 거. 몇 번만이니? 이게 9차번. 잠깐만. 1190번입니다. 처음 190번 문제입니다. X좌표 위에 있는 점 AN과 Y좌표 위에 있는 점 CN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X분의 3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BN이 있을 때 사각형 OAN, BN,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이거 S1이라고 해요? S1이라고 하자. 네. S1 플러스 S2 플러스 S1부터 S20까지 합이. 네. S1부터 S20까지의 합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BN의 X좌표값을 N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BN의 Y좌표값은 Y는 X분의 3에서 X에 N을 대입하게 되면 BN의 Y좌표값은 N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N은 BN과의 Y좌표값이 같고 AN은 BN의 X좌표값이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가로는
n이 되겠고 세로는 n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n 곱하기 n분의 3 이때 약분되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N의 값이 즉 3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만일 직사각형의 넓이가 S1이라고 하게 되면 AN과 BN 그리고 CN의 자리에 있던 N이 모두 1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1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1 곱하기 1분의 3을 곱했을 때 약분되어 즉 3이 나오는데 이때 그 값이 즉 S1이 되므로 1분의 3이 어디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성분 1은 성분 A1, B 1은 이 길이 즉 성분 A1, A1, B1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이 1분의 3은 5A1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괄호와 세로를 모두 곱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세로가 되고 이게 가로가 되므로 이 둘을 곱했을 때 이 값이 S1이 되는 겁니다. A1, B1의 길이가 지금 세로잖아요? 네. 그리고 OA1은 이제 가로가 되는 겁니다. BN의 좌표값이 뭔데? 전 BN의 좌표값. 전 BN의 좌표값은 원래 n의 x 좌표값은 n분의 3이 되는데 이때 거기 그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면서 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즉 1,3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C1의 좌표값이 BN의 y 좌표값과 같으므로 3이 되고 AN의 좌표값은 BN의 x 좌표값과 같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분의 3이 S1이 되매. 그치? 그럼 1이 가로의 길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성분 B1과 B1의 A1과 B1의 성분의 길이가 1이라고? 그건 세로인데?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할까요? 네. 2번부터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우리는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직사각형의 넓이가 S1이라고 하게 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이 그래프에서는 세로인 성분 A1, B1 곱하기 가로인 성분 5A1 을 곱했을 때 값이 S1이므로 B의 y좌표값은 C의 좌표값과 같고 B의 x좌표값은 A의 좌표값과 같기 때문에
보다시피 bn의 x좌표 값을 n으로 두게 되고 y좌표 값을 n분의 3으로 두게 되면 그렇게 되면 즉 그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그럼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1이 되는 거고 세로의 아니 길이 방금 내가 얘기한 거 n을 사용한 좌표값이죠? 그렇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n이 되고 세로의 길이가 n분의 3이 되므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되어 3이 나오게 됩니다. 네. 즉 거기에 n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 곱하기 1분의 3은 똑같이 3이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계산하게 되면 모두 다 값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1부터 S20까지 모두 값이 3이 되므로 따라서 3이 20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0은 60이 되므로 따라서 답은 60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해결하시면 이렇게 이자가 여기 좌표 평면에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가 있어요. 두 개의 정비례 그래프가 있고 이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만나는 A점과 B점이 있는데 거기에 A점과 B점을 만들고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160이라고 할 때 상수 A와 B의 곱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A 좌표값은 A 좌표의 X 좌표가 점 A의 X 좌표가 4죠? 그리고 점 B에는 X 좌표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여기는 4, A가 될 거야. 아주 무서워. 4, 여기 4를 집어넣게 되면 Y는 4A가 되겠지? A에서 보면은 원래 4,4A가 되었어.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는 사각형 ABCD 지금 뭔가 뒤집어졌어요. 기호가. ACBD 같은 경우는 면적이 지금 160이라고 하였으니 여기 있는 정비례 그래프가 점 두 개를 지나가게 되면 이 면적을 똑같이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왜요? 왜요? 정비례 그래프는 x값에 의해서 비례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x좌표에 4가 들어가게 나오는 y값은 양수가 나오고 x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되면 y값은 음수가 나오는데 상수는 숫자는 똑같이 나오게 돼. 정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절대값은 8이죠? 절대값의 합은? 그래서 여기가 8이 되고 면적이 160으로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세로의 길이가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절반 나눈다고 하였으니 여기 3번 AF의 길이가 10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 좌표가 4,10이야. 여기는 B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해야 하므로 여기 구한 좌표값을 이용을 하여 정비례 그래프인 y는 ax에다가 4, 1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a는 2분의 5가 나오고 반비례 그래프인 y는 x분의 b에다가 똑같이 4, 1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b의 값은 4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a, b 곱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5와 40을 곱을 하게 되면은 100이 나오게 됩니다. 되었나요? 질문해볼까요?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좌표값? 여기 길이가 지금 절대값 마이너스 4a 플러스 절대값 4a가 8a가 되죠? 그쵸. 8 곱하기 8a가 160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8a는 8로 나누게 되면 20이고요. 그래서 a는 8분의
3분 AC의 길이 3분 AF의 길이와 CF의 길이가 같은 이유는 이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지나갔을 때 둘 다 서로 x와 y는 서로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거지.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정비례이기 때문에 상수 A에 의해서 x의 값하고 y의 값의 부호가 달라짐에 따라서 y 값도 부호가 달라져. 개수는 똑같아. 장난치시는 거야. 380번 문제입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60일 때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 곱하기 B죠? 점 AB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인 y는 x분의 b 그리고 y는 ax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A와 B입니다. 이때 두 점의 x 좌표가 각각 4와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둘의 절대값을 더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 가로의 값이 이제 8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또한 A 좌표의 y 좌표 값을 점 A의 y 좌표 값을 구하려면 잠시만요. 저 다시 설명할게요. 우선 점 A, B의 x좌표 값은 각각 4와 마이너스 4인데 이 두 점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 y는 ax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점의 y좌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각각 4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각각 4a와 마이너스 4a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야 되므로 우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4와 4의 절대값을 더했을 때 나온 값인 8이 이 가로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a와 4a의 절대값을 서로 더하게 되면 8a가 나오는데 이게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a와 8을 곱했을 때 값이 160이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8을 2항에서 나누게 되면 8a는 20이 나오므로 따라서 a는 8분의 20, 즉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b를 구하기 위해 y는 x분의 b의 a 좌표, 즉 4,10 어디에 좌표? a 좌표예요. A 좌표가 4,4a 4,4a였는데 A 값이 나왔으므로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y 좌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음. 있죠? 그렇게 되면 4a는 4 곱하기 a분으로 4 곱하기 2분의 5를 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맞네. 10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 y 좌표 값을 a의 좌표 값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b, 즉 이 x값 4분의 b는 10이므로 따라서 b는 40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죠? 네, 이해하겠죠? 이렇게 되면 a 곱하기 b는 2분의 5 곱하기 40이므로 약분되어 5 곱하기 20이 되면 즉 10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 네. 정비례 그래프가 각각 점 A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칭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적 나누기 가로를 하게 된다면 세로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y 좌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선분의 길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그치? 했어? 네. 386번. 잠시만요. 386번입니다. A는 y 좌표 위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었어? y축? 네. 다음 A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y 좌표 값이 10입니다. 또한 B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x 좌표 값이 6이라고 합니다. 이때 A와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2등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삼각형 AOB를 2등분하는 그래프 y는 AX에서 3분 AB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세로의 길이인 10과 10 곱하기 가로의 길이인 6 곱하기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또한 곱하게 되면 값은 30이 되는데 이때 이 y는 AX 그래프가 2등분함으로 따라서 삼각형 AOP와 삼각형 APB의 넓이는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APB? OPB요. 네. 우선 점 P의 좌표를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삼각형 AOP에서의 점 P의 X 좌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삼각형 AOP를 보기 쉽게 90도 돌려서 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데 이때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a만큼이므로 10 곱하기 a 즉 10a 곱하기 2분의 1은 15 5a는 15이므로 따라서 a는 3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형 OPB를 이용해 P의 y좌표값을 구하게 되면 윗변의 길이는 B의 x좌표값만큼인 6 곱하기 B 즉 6B 곱하기 2분의 1은 넓이 15 즉 3B는 15이므로 따라서 B는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P의 좌표값이 3,5가 되는데 P는 Y는 AX 좌표값 위의 점이므로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Y와 X에 5와 3을 각각 대입하게 되면 5는 3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3분의 5가 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빠짐없이 잘 설명했습니다. 눌러봐. 다음에는 뭘 한 것까지 안 하겠어. 다음에는 뭘 한 것까지 안 하겠어. 아직 떨리는 것 같아. 자, 여기 반비례 그래프식이 있어요. y는 x분의 k라는 반비례 그래프식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P점이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하고 만나는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예요. 그랬을 때 이 곡선과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빗감쳐져 있는 부분에 있는 점의 좌표들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돼요? 네. 그런데 여기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X축과 Y축에 있는 점은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비례 그래프식을 이용을 하여 이 좌표값을 넣게 되면 K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4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고 K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사사분면을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X의 값이 만약에 1이 된다고 한다면은 Y의 값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1. X의 값이 1이라고 할 때 Y의 값은 10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곡선이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계속 연장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게 Y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안 닿는 범위 내에서 점점 X의 값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2라고 하자. 그럼 2점, 2점 만나는 곳이 여기겠네? 그러면 x가 1일 때는 y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게 되면은 여기 직선이 그래프 위에 점이 있게 돼, 없게 돼? x 좌표값이 1이고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1이면은 여기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그래프 위에 점이 올려지지 않고 그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경우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모두 11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마이너스 1, 2, 2, 이런 식으로. 살짝 헷갈리는데. 문제
문제가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모두 정수인 거를 찾고 있잖아. 네. 그런데 x 좌표값이 1일 때는 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2가 돼. 딱 걸쳐지는 부분이. 근데 x 좌표값이 1이고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면은 요렇게 연장을 해서 만나는 곳이 이 점이잖아. 네. 근데 요거는 그래프 위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게 되겠지. 그래서 조건에서 x축과 y축에 둘러싸인 부분 중에 있는 점들 중에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거를 찾으라고 하였으니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정수좌표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x가 1일 때는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둘, 그리고 마이너스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0인 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해 안 돼?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그렇게 되면 최대 범위인 12 안에 있는 정수들을 말씀하세요. 그렇지. y 값이 12보다 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x 값이 2일 때는 2를 집어넣게 되면은 y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지? 이 점의 좌표가 x 값이 2가 될 때, 여기가 2가 될 때 y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그럼 y 값은 y 좌표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5개가 나오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찾게 된다면은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지? y 좌표 값이 마이너스 4면은 그래프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y 좌표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3개가 나오고 그리고 x의 값이 x 좌표 값이 4와 5일 때는 y 좌표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만 나와. 그리고 x가 6, 7, 8, 9, 10, 11 각각 한 개씩일 때, 아니야. 6부터 11까지일 때 y의 좌표 값은 될 수 있는 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1만 돼. 아니, 될 수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만 가능해. 그 6은 나눠 떨어져서 알 것 같은데 왜 나머지 수술은 다 각각 한 개씩만 있어요? 보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x가 7이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최대치 값이 마이너스 7분의 12가 되잖아요. 그렇지. 즉 1과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12가 되는 거는 즉 1과 7분의 5가 되니까 최대치 값이니까 그 점인 마이너스 1이 되고 11도 마찬가지로 1과 11분의 1이니까 그 점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보다 작은 거니까. 아니라 그보다 큰 수가 되는 거지. 큰 정수가 되는 거지. 음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2보다 큰 정수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x값이 12 전까지 있는 것들은 지금 6부터 11까지 각각 y 값을 마이너스 1만 갖게 돼. 그래서 x가 1일 때는 11개, 2일 때는 5개, 3일 때는 3개, 4하고 5일 때는 2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4개. 그리고 x값이 6부터 11까지 y값은 마이너스 2 한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6이 되는 거야. 6개. 그래서 모두 합산하게 되면 29개가 되는데 이건 지금 4, 4분면에 관한 이야기잖아. 2, 4분면도 똑같아. 그래서 2, 4분면의 값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y는 12가 되지? 7보다 근데 작아야 되니까 11부터 1까지 11개가 되고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양수가 되므로 6이죠? 그보다 작은 5부터 1까지 5개.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3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일 때는 똑같이
같이 상수 2와 1만 갖고 있으므로 두 개씩이니까 4개. 그리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1까지는 각각 y 값이 1 한 개씩 갖고 있으므로 모두 6개가 돼서 29개. 여기다 합산하게 되면은 58개의 경우가 나와요. 됐어.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 차례 89번입니다. y는 x분의 혹시 문제 살짝만 봐도 될까요? 어, 381번 문제입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 점 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 쓰여 있는 이 점을 P라고 하게 되면 무엇과 만나는? y는 x분의 k 그래프와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하게 되면 점 P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이때 k를 구하기 위하여 y와 x에 각각 4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4사분면을 먼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x가 1이 된다면 y 값은 음수가 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약분되어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이게 최소값이고 이보다 더 큰 값이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11개가 됩니다. 저 점의 위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명해볼까? 만일 x가 1이 되게 된다면 마이너스 x분의 12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여기쯤 되겠죠? 어디? 여기쯤. 이 위치에 그 x의 값이 1이 됐을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뒤꿈치 부분의 정수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2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2보다 더 더 커야 작은 돼요. 거. 어흠. 다시 정리하세요. 그 부분. 우선 제4사분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x가 1이 되면 x가 1이라고 할게. x가 1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x분의 12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 중 정수로 되어 있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즉 나온 값인 마이너스 12가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수들 그 정수들은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절대 y축과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지만 우리는 정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작아질 수는 있겠죠. x값이 변하면 작아질 수는 있죠. x값이 변하면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가 찾는 정수의 지금 x가 제일 작은 정수가 1이잖아. 네. 정리 안 되네요. 그렇게 선생님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다른 y값이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왜 11보다 큰지만 알면 될 거. 알면 이해 완료될 거. 지금 빗금쳐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x가 1일 때는 y좌표값이 마이너스 12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지? 네. 근데 그 안쪽에 있는 빗금쳐져 있는 부분들의 좌표들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만 찾고 있잖아? 네. 그치? 정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저기 들어가 있어. 그쵸. 그치? 거의 무한에 가깝죠. 그렇지. 응? 네. 그걸 다 선택하게 되면 새까맣게 표시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두 x, y 좌표값이 모두 정수인 걸 찾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y 좌표값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수들을 찾아야 돼? 아니 마이너스 12보다? 마이너스 11보다 큰 걸 찾아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순차적으로 찾게 되면 x가 1일 때 y의 값은 11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좌표를 변환해서 얘기를 하자면 1, 마이너스 11 좌표 하나, 1, 마이너스 10 좌표 하나, 1, 마이너스 9 하나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11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x가 1일 때. 네. 그래야지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잠시만요. 괜찮아. 그렇게 되면 이제 x와 y 둘 다 정수로 만들기 위해 전체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지. 네, 그렇게 되면 전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잠시만요.
발표를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훑어보고 이해 조금이라도 안 가는 부분은 질문을 해야 돼. 네. 다 이해된 줄 알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머리가 이거 100 도와지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선생님 혹시요 약간 화제 마지막 벽안 맞춰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이상한데 마지막 잘 나왔다. 여기? 네. 야,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중간 얘기가 잠깐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x와 y 제곱 둘 다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는데 그때 커야 된다고? 커야 되는데 거기서 그 이유를 이유가 좀 헷갈려요. 수가 커야지 이 좌표값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네. 이해 완료됐어요. 뭐라고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지 못해서 그런 걸까? 이해는 됐는데. 약간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자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립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네. 이해됐어? 네. 그래. 우선 x가 1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x분의 12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x와 y 제곱 모두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즉 이 마이너스 12보다 큰, 즉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둘 다 정수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를 찾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y 좌표의 개수는 모두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x가 2가 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6이 되는데 2도 똑같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모두 5개가 나오게 됩니다. x가 3이 되면 또다시 약분되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모두 3개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한 x가 4 혹은 5일 때 4는 3으로 약분되어 2와 1이 되지만 2하고 1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지만 그런데 5는 약분이 되지 않고 2와 5분의 2로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수가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정수인 마이너스 2와 1이 모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모두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이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모두 4개가 되고요. 6, 2. 그리고 나머지 수들인 6, 7, 8, 9, 10, 11은 모두 각각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모두 다 딱 정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 1분의 6분, 7분의 5, 6분의 3분의 2 이렇게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수이기 때문에 얘의 범위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1이 6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6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개수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 29개가 나오고 제2, 4분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29가 나오게 됩니다. 2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9 더하기 29는 58이 나오므로 따라서 답은 58개가 됩니다. 즉, 이 색칠된 범위 안에 들어간 정수들의 개수죠. 오케이.